안녕하세요. 아이와 학부모의 입장에서 저희의 목소리를 조금 더 전달할 수 있을까 하여 참석하게 된 이단의 엄마 최다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언어 발달 지연을 가진 아동의 학부모입니다. 제가 지금 사실은 웃으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제 스스로 아이가 언어 발달 지연을 가진 학부모라고 얘기하기까지는 말씀 다 드리지 못하는 길고도 어려운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 계신 분들이야말로 충분히 공감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이의 이야기를 조금 전달하기 앞서서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 가족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17년 동안 매우 바쁘게 한 번도 일을 쉬지 않은 워킹맘이고요. 저희 신랑도 오늘 뒷좌석에 참석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하는 아빠로 매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주 양육자는 할머니이신 시어머니신데요. 저희는 다문화 가정입니다.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프랑스인이시고요. 시아버지 프랑스 유학 시절에 두 분이 만나서 결혼을 해서 그 2세가 저와 연애 결혼을 해서 지금의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두 아들이 있고요. 첫째 아이는 프랑스어를 그럭저럭 하면서 한국어도 굉장히 잘하는 아이였고요. 이제 둘째 아이가 좀 뒤늦게 나이 차이가 9살 정도 나게 늦둥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딱 하고 태어났는데 한 2개월 될 때까지도 엄마 아빠라는 표현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린이집에서 할머니와 함께 이제 육아를 전담을 해주시니까 어린이집 선생님께서 이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아이 이름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불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제가 어린이집에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이 한국어랑 불어를 좀 섞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저한테 다니엘이 한국어를 써서 잘 못 알아듣겠다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예 단어가 완벽한 한국어도 아니고 완벽한 불어도 아니고 그러지 않을까라고 제가 오해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나 주변의 선배 엄마들에게 또 제 친구들 중에도 한국 선생님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봤더니 친구들도 주변에 제 딴의 전문가들도 다 하는 말이 야, 말은 다 때 되면 배워. 너무 욕심이 많다. 이런 이야기가 다수였고 특별히 아이가 아예 지능적이거나 청각적이거나 어떤 활동에 이상이 있다라면 당연히 저도 병원에 갔을 텐데 소아과 선생님도 특별한 말씀을 안 하셔서 저도 이상하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물론 고백하건대 제가 부족한 엄마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드디어 학교를 가는데 한글도 깨쳤습니다. 그리고 나름 알파벳도 읽을 줄 압니다. 그래서 특별히 문제는 없겠지 하고 이제 학교를 보냈습니다. 근데 아이가 원래 밝고 굉장히 웃음도 많은 아이인데 학교를 갔다 오면 표정이 어둡고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이가 굉장히 흉내내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몇 개월이 지난 후였는데 저한테 엄마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아.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아마 여기 지금 발제하시던 다른 토론하시던 선생님들이 말씀해주신 사례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저도 듣다 보니까 그때 생각나면 저도 약간 마음이 울컥할 때가 지금도 있는데 아이가 친구들이 빠르게 말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했고 심지어 선생님도 그 1학년 교실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막 아이들을 통제하면서 가르치면서 하시는 그 목소리를 그 단어를 아이가 전혀 따라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대답을 했고 자기가 알아들은 대로 성실히 대답을 하는데 선생님은 야단을 치시고 친구들은 아이를 따르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친구도 없고 선생님께 혼나는 아이가 되는 겁니다. 결국 선생님과 상담을 했고 결과적으로 선생님께 돌아온 답은 국어 문제집을 열심히 풀어주세요였습니다. 실제로 문제집을 풀었고 선생님이 중간에 점검도 하셨는데 아이가 복도계단에서 선생님이 물어보니까 당황해서 문제집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가
자기 말을 무시하거나 듣지 않는다라고 오해를 하신 겁니다. 결국 지인의 도움으로 저는 언어 발달 상담소를 가게 됐고요. 그때 연으로 임동성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제가 조금이라도 빨리 인지를 했더라면,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거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늘 있는 엄마이고요. 다행히도 지금 아이 3학년인데 전문적이진 않으시지만 언어 재활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맞춰서 아이가 대답을 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아이에게 그 말을 기다려줄 수 있는, 느린 아이의 말을 기다려줄 수 있는 친구가 짝꿍을 시켜줬습니다. 드디어 3학년이 되어서 첫 친구가 생겼습니다. 박수 받아야 될 일입니다. 이제 학교 수업도 선생님이 굉장히 잘 아이 상황을 배려해서 진행을 해주십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짧게 마무리를 해야 되지만, 선생님이 언어 재활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의 삶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지금 토론하고 계시는 학교 언어 재활사가 당연하게 학교에 배치가 된다면, 저희 아이 같은 실은 단순 언어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미 10에서 15%가 되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의 삶이 훨씬 더 달라지실 거라고 저는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 소외받는 아이들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 보고 저는 또 다른 희망을 또 받고요. 꼭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서 학교 언어 재활사 배치가 법제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